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2월 24일 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정에 참가한 위원 7명 가운데 2명만 원자력에 관한 전문가이고 나머지는 비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여당이 추천한 인사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입니다. 월성 1호기는 7천억을 투입해서 2022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37년 만에 폐기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원전 해체 작업에만 15년이 소요되고 추가적인 비용만 7,500원이 필요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서 2023년도 4월 설계 수명이 다하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최소 7기에서 11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국내에서 운전을 중지하게 됩니다. 정부는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에너지 공급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설령 확보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와 LNG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것은 발전 단가가 무척 비쌉니다. 전기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한국처럼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에서 전기비를 급등시키면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냐. 한국처럼 이런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우둔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신나간 결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원전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엄격한 안정성 기준으로 유명한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는 2019년 12월 5일 날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인근에 있는 터키 포인트 3호기와 4호기 원전 수명을 현재 60년에서 80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합니다. 60년에서 80년까지. 대한민국의 월성 1호기는 캐나다가 지었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지었습니다. 2022년까지 40년 정도 쓸 걸 37년 만에 문을 닫으라고 한 겁니다. 돈이 지천에 남아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죠.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전의 수명은 운영 허가 기간에 가깝기 때문에 대다수 원전은 안정점검 이후에 수명이 연장 가능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월성 1호기와 같은 가압 중수로형 원전의 경우에는 수차례 운전기한 연장을 통해서 80년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도 최신 부품으로 모두 다 보수했기 때문에 적어도 2060년까지 80년까지는 안전 운행이 가능합니다. 20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발전 설비를 2019년도에 중지시킨 겁니다.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게 아닙니다. 참고로 미국은 현재 원전을 96기를 가동하고 있고 이 가운데 47기가 40년을 넘었습니다. 옹기훈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숭실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원전 수명의 연장이 얼마나 유리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전은 가동하면 할수록 경제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종류의 설비입니다. 월성 1호기처럼 이미 건설된 원전을 계속 가동할 경우 발전 단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향후의 원전 경제성은 다른 발전 원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자의 시각은 이미 발전소를 만드는데 고정비가 다 투입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설비를 돌리면 돌릴수록 발전하는 데 따르는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80년 쓸 수 있는 원전을 37년 만에 중지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문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정신이 있는 정부입니까?
다음 질문은 과학적 사고와 원전 정책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로런스상을 수상한 한국인이 장윤일 박사가 있습니다. 장윤일 박사가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 석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2050년에 세계 전력 수요는 지금보다 2.7배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인구 1인당 전력 소비량 증가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경우에 전력 수급난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킬로와트당 구입 단가는 2017년 기준으로 원전은 60.8원입니다. 석탄은 79.3원입니다. LNG는 113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160.2원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떨 것이냐? 2040년이 돼도 여전히 원전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합니다. 독일의 부버탈 연구소는 2040년에도 원전이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 원전의 2040년도 예상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당 6.4유로센트 약 83원입니다. 태양광은 8.4유로 약 108.9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은 각각 9.8유로센트 약 127원, 그리고 111.6유로센트 약 150.4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많은 엔지니어들과 기업가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한국이 원전을 만드는 소위 원전의 건설 단가가 아주 낮습니다. 미국의 3분의 1, 중국과 대등합니다. 그러나 중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안정성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에 기초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정상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익을 파괴하는 정책입니다. 나라의 이익을 철두철미하게 파괴하는 70년 걸려서 만든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런 정책입니다. 아마 다음에 퇴임 이후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폭주를 탈원전을 향한 그런 폭주를 중단하고 이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